이번 5편의 강의만 보시면 돈이란 무엇인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자본주의의 원리를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부자가 될 수 있는지도 제가 몇 가지 간단한 이야기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번 돈의 원리 시리즈는 제가 4년 전 진지하게 돈 공부를 시작하면서 그냥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요. 바로 아니 돈이 도대체 뭔데?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돈이란 진짜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돈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학습한 내용과 레이 달리오의 경제의 원리를 바탕으로 거시경제를 이해하는 강의 시리즈예요. 그리고 거시경제를 이해한다는 건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고, 돈의 흐름을 이해한다는 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돼요. 사실 돈, 경제, 투자 이런 주제가 정말 너무 지루할 수 있는데, 이번 시리즈는 대학생이던 사회초년생이던 30대이던 40대이던 60대이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모두가 알아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 시리즈만으로도 워렌 버핏과 같은 엄청난 부자가 되지는 못해도 적어도 돈이 없어서 힘들게 가난하게 사시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리즈는 바로 경제란 무엇인가예요. 강의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은 경제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경제의 사전적인 뜻은 경제는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고 나누고 쓰는 모든 활동과 그 활동을 둘러싼 질서나 제도예요. 이게 이해하기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경제는 하나의 자연 생태계와 같은 거예요. 하나의 큰 자연 생태계 안에서 여러 가지 동물들과 식물들 그리고 모든 미생물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방식으로 경제도 인간의 생존과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계처럼 돌아가요.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연 생태계가 순환하듯이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똑같이 있어요. 이 기계처럼 돌아가는 원리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는 몇 가지 간단한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간단한 거래들이 무수히 많이 반복해서 작동을 하는데, 이러한 거래들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우리의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이 거래들로 인해서 경제가 순환하고 돌아가요.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돌아가야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결국 거래가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못하고 순환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몸 안의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고여있게 되면 죽는 것과 같이 경제도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죽어요. 돈맥경화라는 말이 그래서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래들이 끊임없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를 움직이는 3가지 주요 요소를 만들어요. 마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소화도 잘 돼서 건강하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화장실에 가서 큰 것과 작은 것을 배출하듯이 이런 거래들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면서 경제를 움직이는 3가지 주요 요소를 만들어요. 이 3가지 주요 요소는 첫 번째는 생산성 증가이고, 두 번째는 단기 부채 주기가 만들어지고요. 세 번째는 장기 부채 주기가 만들어져요. 각 성장 패턴에 대해서는 시리즈를 끝까지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이런 패턴들이,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거래예요. 거래는 돈의 흐름을 이야기하고, 거래는 돈의 양을 의미하고, 거래는 경제라는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최소 단위는 바로 거래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거래를 해요. 물을 사 마시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볼보 XC60도 타고, 서울의 부동산도 사고, 삼성전자 우량주도 사고, 생존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이나 무엇이든 사잖아요. 무언가를 사는 것 자체가 거래이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누군가는 그 돈을 벌어요.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거래에는 우리의 생존과 행복과 그리고 번식과 같은 인간의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모든 거래는 현금 또는 신용을 통해서
재화 또는 서비스, 그리고 금융자산을 교환하려는 구매자와 판매자 두 명의 플레이어가 있어요. 구매자와 판매자 서로의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이러한 거래가 무수히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경제가 움직여요. 마치 먹이사슬 최하위층에 있는 플랑크톤이 광합성을 통해서 생존을 하고 있어야지만 그 위에 있는 먹이사슬에 있는 다른 동물들, 생물들, 그리고 인간이 생존할 수 있듯이 거래가 있어야지만 경제가 돌아가요. 요즘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 무너지게 되면 기존에 많았던 거래들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경제가 축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재난지원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코로나 때문에 축소한 거래를 인위적으로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래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죠. 경제 안에서 거래를 하는 구성원은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4개의 그룹은 바로 개인, 기업, 은행, 그리고 정부인데요. 각각의 그룹은 경제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거래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있는데 각 그룹들 서로 간의 거래는 각자의 목표, 각자의 이득을 위해서 서로의 합의하에 교환을 하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이 4그룹의 모든 거래는 돈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결국 거래가 없으면 경제는 돌아가지 않아요. 이 4그룹 중 은행과 정부가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떠한 질서나 어떠한 제도를 어떻게 변경하고 만드느냐에 따라서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은행과 정부의 역할이 경제의 성장과 수축과 회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정부 같은 경우는 세금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지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줄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으로 사람에게 돈을 받고 그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돈을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어요. 반면에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거나 금리를 내리거나 화폐를 발행하거나 경제 안에 있는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는 다르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의 양 그리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예측하기 위해선 은행과 정부가 어떠한 질서나 어떠한 제도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금리에 민감하고 나라에서 어떠한 세금 정책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은행과 정부가 금리를 올리냐, 내리냐, 지원금을 늘리냐, 줄이냐, 대출을 막냐, 안 막느냐 등등 이러한 제도 하나하나가 돈의 양과 돈의 흐름을 엄청나게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은행과 정부가 만드는 제도나 질서, 그리고 4개의 그룹이 어떻게 거래를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기업, 은행, 그리고 정부가 정말 너무나도 일을 잘했기 때문에 50년대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지금은 전 세계 탑 10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반면에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나라에서 성공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망한 거죠. 이번 강의를 다시 복기해보면 우리는 경제가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리고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 요소인 거래가 무엇인지 배웠고 그리고 경제 안에서 거래를 하는 4개의 구성원, 4개의 그룹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시리즈에서는 돈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